안녕하세요. 네, 홍수연입니다. 네, 오늘 이제 건강스쿨 3주차 지방이 만드는 질병 들어갈 차례고요.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요. PPT가 많진 않은데, 내용이 많고 또 지방 관련된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좀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이제 디톡스까지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디톡스는 다음 주에 이제 조금 같이 더 언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혈관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막혔을 때 얼마 안 돼요.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혈관이 지금 막히는 이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과 염증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내과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는지 보면 뭐 손발이 차고 저린다던가 아니면 음식을 짜게 먹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혈관 건강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면 HDL이랑 LDL이랑 총콜이랑 중성지방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TG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진 거 안 먹었는데도 중성지방이 높아서 위험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총콜레스테롤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총콜보다는 HDL과 LDL을 비율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실제로 HDL까지는 높을수록 좀 좋아요. 그래서 90까지 좋다라고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60에서 90 정도가 나오면 HDL은 좋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 이제 혈관 노화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혈액순환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자가 훨씬 더 잘 생긴대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내가 운동 부족하고 많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랬었을 때 하지정맥류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은 다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운동과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요 운동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는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엔 다리를 떨어야 된대요. 다리를 떠는 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하지정맥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리를 많이 떨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희 거 25센트 라이드 요 자전거 타는 것도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정맥류 예방을 위해서도 많이 좀 이런 거를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본격적으로 지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방은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요?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덜 타죠. 마른 사람들이 추위를 더 타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일례로요, 우리 키토산 같은 경우는 지방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하고는 텀을 두고 먹어라 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을 다음 시간에 하는데 ADEK라고 아데크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기름을 살짝 볶아서 먹었을 때 더 흡수가 잘 된다고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요,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말 그대로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책상에 앉으려고 했어. 근데 어때요? 의자가 포화 상태야. 그럼 나는 앉을 자리가 없죠. 그런 게 포화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요. 불포화지방은 빈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의자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빈 틈이 있는 게 불포화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 빈 틈에 산소가 가서 앉게 되면 산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가야 되는데 산소가 거기에 끼기가 쉽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은 이렇게 산소가 낄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들러붙기가 쉬워서 산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콜레스테롤은 나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 세포막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안 나와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첫째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담즙이라는 걸 만들어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로 도와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즙을 만드는데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HDL은요.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 과잉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있으면 기름이 혈관에 끼면 안 되잖아요. 혈액순환 안 되니까 이걸 간으로 옮겨주는 애가 HDL이에요. 그래서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여기 있는 쓰레기를 간에다가 갖다 버려요. 그럼 간에다 버리면 간에선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서 쭉 짜서 내보내면 이 담즙은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같이 식이섬유와 함께 장으로 배설돼서 변으로 나가면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혈관에 쌓이는 지단백질이라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얘는 혈관에 쌓이고요. 얘네가 산패가 되면 플라그라고 해서 우리가 플라그 쉽게 생각하면 약간 딱딱한 치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LDL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혈관이 당연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 사실은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은 원인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자체가 다 원인이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내용에 관상동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심장에서 혈액이 이동을 하는데 이 심장에 있는 이 심장으로도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심장으로 공급되는 가는 혈관이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는 혈관들이 심장에 이렇게 막 혈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끼워서 이렇게 이제 막았을 때 그럴 때 협심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스텐트 시술 같은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한 어떤 분 그러신 분 있어요. 나 스텐트 시술했어. 근데 심장에 관상동맥이 한 개가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다른 혈관들은 다 깨끗하고 그 혈관 하나만 딱 오염이 되진 않았겠죠. 그 혈액들이 다 도니까. 그러면 다른 혈관도 스텐트를 시술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스텐트를 시술하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혈관 관리를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수술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명이 위협적인 거기 때문에 혈관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아까 중성지방이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지방을 섭취하면 아까 했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담즙을 분비한댔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담즙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담즙산 이름이 데옥시콜린산이에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담즙이 쭉 분비가 돼요. 그럼 어디로 흘러가요? 우리 첫째 시간에 했었죠. 12지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대장에서 이제 이 대장에는 나쁜 유해균들하고 만나게 되면은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담즙산이 많이 나왔을 때 얘네가 잘 못 나가서 메틸콜란트렌이라는 이런 발암물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뭐가 도움이 되냐면 식이섬유가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를 먹으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얘네를 이 담즙산을 빨리빨리 배설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즙산이 장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시면 대장암 예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키토산은요,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 담즙산이 아까 장에 오래 머물면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을 다 흡착해서 체외로 배설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뭐 삼겹살을 드시던 고기를 드시던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 그랬을 때는 키토산이랑 함께 드셔서 내 몸에 얘네들이, 그래서 키토산은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마르신 분들도요,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라던가 담즙산,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간내 담관을 통해서 여기 초록 색깔 주머니, 얘가 이제 담낭, 이게 담즙이 주머니예요. 담즙을 여기다 담아놨다가 이제 기름진 음식이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가 쭉 짜지죠. 쭉 짜져서 12지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췌장에서 소화효소 나오고 음식이랑 얘네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섞이면서 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담즙산, 중금속,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 배설시켜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도 해줘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꼭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레시틴은요, LDL 콜레스테롤, 그 아까 혈관 그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자체를 낮춰줘요. 그래서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 고지혈증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레시틴 드시면 수치 빨리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만 먹을 게 아니라 레시틴 꼭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비타민 E 같은 경우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 저희 레시틴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고 오메가3에도 들어있죠. 근데 LDL이 이렇게 쌓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산화가 되면서 죽상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패된 이 LDL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LDL이 산패가 되면서 더 독성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비타민 E가 요걸 또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키토산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죠. 콜레스테롤 흡수 해서 배설을 시켜준다. 그래서 위에서 지방이랑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삼겹살을 먹었어. 그럼 이 지방하고도 결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담즙산,
음, 담즙산과 결합하는 콜레스테롤 양을 증가시켜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키토산, 레시틴 이런 게 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오메가3 간말로렌산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레시틴 같은 경우 보면 이 가운데 노란색 요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껴있으면 이건 진짜 금방 좁아지겠죠. 이 레시틴이 얘네를 제거해서 이렇게 HDL이 간으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빨리빨리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혈관이 틈이 생기는 거죠. 혈관을 깨끗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은 혈관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계속 늘어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합성이 증가가 돼서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도 증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약간의 신경계가 조금 살짝 할 수는 있는데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고 뭐냐면 유즙분비 호르몬이에요. 우리 아기 임신했을 때 이렇게 아기 전 먹이게 하는 이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을 해요. 그래서 유방암을 또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 자체가 다음 시간에 지방과 암과 관련돼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 건데 굉장히 영양성이 높다. 또 이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체내의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신에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도는 높다. 그다음에 산패된 지질.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산패가 문제예요. 산패된 LDL이 문제고 산패된 기름이 문제거든요. 네, 산패된 기름, 많이 산패된 기름이 단백질하고 만나게 되면 또 리포포스친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게 돼요. 용어들 다 어렵죠. 근데 요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산패된 기름이 과산화지질이 단백질하고 만난 게 우리 치킨이에요. 치킨은 산패된 기름을 쓰죠. 우리 그 치킨 튀길 때 그 기름 계속 같은 기름 쓰잖아요. 새 기름 안 쓰잖아요. 이 산패된 기름이랑 단백질, 닭에 있는 단백질이 만나갖고 만들어진 리포푸스친이 바로 치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치킨이 노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암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패된 기름이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항산화제, 산패된 거 먹었을 때, 그래서 치킨은 우리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파세리듐이랑 가리를 같이 좀 챙겨서 먹는 게 그래도 우리가 나쁜 거를 안 먹으면 제일 좋죠. 근데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챙겨 먹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아까 LDL 콜레스테롤이 산패된 게 문제예요. 산패된 게 문제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패가 되면서 동맥병도 두껍게 만들고 경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산패되는 걸 억제를 해주는 게 코큐텐이에요. 코엔자임 큐텐을 먹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산화질소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내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얘네가 코큐텐 이걸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을 먹었을 때는 혈관도 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코큐텐을 드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오메가3는 이제 DHA랑 EPA, DHA는 다 들어보셨죠? DHA 참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치집 가면 꼭 써있죠. DHA가 뇌 기능에 좋다 이러면서 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뇌와 신경, 망막의 영양소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도 필요해요. 임신했을 때 DHA 꼭 드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DHA 꼭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뇌 기능, 뭐 치매 예방이라던가 눈 건강 때문에 DHA 좀 드시고요. EPA가 사실은 오메가3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EPA가 3형, 왜 3형이냐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제가 처음에 안 하고 그냥 프로스타글란딘을 형성한다고만 얘기를 했더니 프로스타글란딘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이제 3형이라고 쓴 거예요. 3형은 좋은 형이에요. 그래서 EPA가 3형의 프로스타글란딘은요. 항염증과 혈전을 막아줘요. 그래서 혈전도 막아주고 염증도 막아주는 게 EPA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는 주된 목적이 이 EPA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에스키모인들이요,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은 채소도 안 먹고 야채도 안 먹는데 왜 안 생기지? 그렇게 해서 오메가3가 연구가 됐죠. 그랬더니 이 에스키모인들이요, 생선 내장을 먹지 않고 나서부터 갑자기 심혈관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선 내장에 오메가3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연구가 됐고요. 이 생선 내장에는 오메가3에 있는 이 EPA가 하는 역할이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린다.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요거 다음 장에 있어서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어요.
그쵸. 근데 오메가6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메가6는 좋은 오메가6가 있고 나쁜 오메가6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리놀렌산이에요. GLA 블렌디드에 들어있는 그게 이제 좋은 오메가6고요. 나쁜 아이가 아라키돈산이에요. 그러면 이 아라키돈산은요, 염증, 혈전, 통증을 만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6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해롭다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이 아라키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건 아라키돈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라키돈산을 쫓아내고 그 대신 들어간다. 그래서 아라키돈산이 만드는 염증, 혈전, 통증을 낮춰주는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6를 먹을 때는 오메가3랑 꼭 같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어주는 게 효과도 더 좋고 함께 먹어줘야 된다.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동물성 오메가3에는 중금속도 있고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어서 저는 식물성 오메가3 먹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동물성 오메가3는요, 중금속이랑 산패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식물성 오메가3가 뭐가 안 좋으냐면요. 식물성 오메가3는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ALA라는 형태로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ALA가 몸에서 EPA랑 DHA로 바뀌어서 써요. 내 몸에서 써야 될 건 EPA랑 DHA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는 EPA랑 DHA 형태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비타민 B가 부족하거나 비타민 C가 부족하거나 아연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전환이 안 되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잘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식물성 오일에는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온압착이 아닌 경우에는 산패돼서 더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를 먹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3를 먹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다만 동물성 오메가3 중에서 제대로 검사돼서 제대로 안전한 제품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오메가6 아까 식품으로 섭취를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식품으로 오메가6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 감마리놀렌산, 아까 좋은 그러니까 오메가6 중에서 좋은 건 감마리놀렌산이에요. 리놀레산으로부터 전환이 되고요. 얘네는 갱년기 예방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생리활성 물질이 도움이 되니까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도 좋아요. 건조하고 가렵거나 아토피, 그다음에 생리전 증후군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좋은 형이에요. 1형 프로스타글란딘. 아까 나쁜 형은 뭐냐면 2형이거든요. 이 2형이 들어있는 게 아라키돈산은 2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걸 따지고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누군가 전문가가 물어보면 이게 1형이랑 3형은 좋은 역할을 해라는 정도로 가끔 강의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언급해 드리는 거고요. 아라키돈산 여기서 나오죠. 2형. 그래서 나쁜 형은 2형이에요. 그냥 어떻게 외우냐면 이 형이 때렸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예, 이 형이 때렸어요. 그래서 나쁜 형이에요. 이 형은 때리니까 어때요?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프니까 통증, 염증 이런 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형, 그래서 아라키돈산에 있는 이런 나쁜 물질,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통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이 있고요. 인슐린, 고인슐린 혈증. 첫째 시간에 했었죠.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고인슐린 혈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아라키돈산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놈 옆에 나쁜 놈이 붙어요. 인슐린이 늘어나잖아? 그럼 아라키돈산도 늘어나. 그래서 몸에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통증, 혈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도 적게 먹고, 그다음에 아라키돈산이 들어가 있는 음식, 뭐 아라키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메가6가 많은 게 옥수수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옥수수를 사료로 먹는 소, 돼지, 닭, 계란까지도 이 아라키돈산 수치가 좀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거나 계란을 먹거나 뭐 우유를 먹거나 이렇게 그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어떤 부산물을 먹게 됐을 때는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려고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라키돈산이 많았을 때 일으키는 질병들이에요. 동맥경화, 건조함, 비듬, 그다음에 손톱이나 피부에 질환 생기시는 분들, 면역 안 좋고 허약하고 피로하고 잦은 감염, 과잉행동장애, 학습부진, 빈뇨, 과민암, 주의력 결핍, 자가면역 질환이 전부 다 아라키돈산 증가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 돼지, 닭, 계란, 우유 다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애들이라서 거기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요. 아까 누가 쫓아준다고 그랬죠? 오메가3가 아라키돈산을 쫓아내고 그 대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오메가3를 잘 먹어주면 이 나쁜 형, 이 형인 아라키돈산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 형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메가3다.
오메가3를 먹어서 유형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오메가3 당연히 우리 알고 있죠. 혈압, 뭐 콜레스테롤, 부정맥, 그다음 심장질환 사망률도 낮추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3는 부정맥 있으신 분들, 중성지방, 혈행, 눈, 두뇌 전부 다 서울 삼성병원의 건강 정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의사들이 필요 없대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자료들 주시면 돼요. 의사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약사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의사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메타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방식이기 때문에 메타 분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메가3 이제 염증과 죽상 동맥경화의 치료로 쓰이고요. 이렇게 염증에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염증 물질을 생성해서 염증을 좀 억제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많고요. 피부염 자주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오메가3 드시면 많이 좋아지시고요. 저희 신랑이 옛날에 진짜 여기 턱 있는데 이렇게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이렇게 혹처럼 여기 염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오메가3 저희 신랑은 좀 많이 먹어요. 저희 신랑은 4알씩 하루 4번 먹거든요. 근데 좀 많이 먹는데 안 좋은 음식을 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정말 염증이 되게 깨끗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 처음 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피부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 피부가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피부도 사실은 좋아지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좋은 오메가3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패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발암물질이고 품질 관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가 뭐가 다르냐면요. 진공 상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의 단계별 산화도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시킨 다음에 유통 중에 또 비타민 E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관리 기준도요. 보면 납이 식약청 기준은 3이나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0.1 기준으로 해서 30분마다 이걸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폐기를 해버리죠. 그다음에 지방산과 건강, GLA 블렌디드, 감마리놀렌산이죠. 얘도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생리전 변화에 불편한 상태에도 도움이 되고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에도 도움이 돼요. 오메가3가 너무 소화가 안 된다. 이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즙 분비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기름 소화 잘 못 시키거든요.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시는 경우에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소화 기능도 안 좋으신지, 그 다음에 소량씩 드시게 해야 돼요. 처음에 큰 용량보다는 조금씩 드시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저는 고등어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었어요, 옛날에. 진짜 고등어도 비리고 먹으면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메가3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초기에는 좀 올라와요. 위장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오거나 담즙 배설이 안 되거나 이런 전반적인 위 기능을 먼저 좋게 하고요. 유산균 드시기 위해서 위 기능 좋아지면 때까지는 조금씩 뭐 하루에 한 알씩 저희 밸런스 조그마한 걸로 드시게 하다가 괜찮으시면 조금씩 같이 드시게 하고 음식이랑 같이 드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드셔야 되는 거. 저는 이제 건강을 공부하다 보니까 비린내 나고 올라오고 소화 안 돼도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요. 가끔씩 건강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제가 비타민을 이제 먹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 저도 비타민을 하루에 한 아침 저녁으로 36알씩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먹다 보면은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 컨디션 안 좋을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아니까 그래도 참고 먹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좀 힘드니까 용량을 좀 줄여서 먹다가 다시 위 기능이 좋아지기. 그래서 위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마 리놀렌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소화가 안 돼도 그걸 꾸역꾸역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건강을 공부해서 아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지만 먹어야 되는 거고 먹다 보면 좋아진다라는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소비자들한테 그냥 건강 공부를 좀 알려주시는 편, 지식을 알려줘서 내가 이런 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필요성과 니즈가 더 크면 조금 불편해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소비자가 못 먹겠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제가 가갖고 얘기를 하니까 드셔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먹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먹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좀 마음이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혈중 지질 수준이요.
EPA랑 DHA가 뭐예요? 오메가3. 오메가3만 먹었을 때보다 감마리놀렌산이 들었을 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리놀렌산을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혈액순, 우먼스펙은 약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먼스펙이 EPA, DHA, GLA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먼스펙으로 드셔도 혈액순환 관리에 충분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소비자한테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건 맨즈팩에다 추가하시면 더 좋겠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요 표예요. 감마 리놀렌산의 대사와 알파 리놀렌산. 이 우리가 콩기름, 참기름, 뭐지? 이런 얘기 듣죠. 뭐 참기름, 들기름 많이 먹으면 돼. 오메가 감마 리놀렌산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얘기하시는 분들 그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료가 이런 거예요. 그 리놀레산이나 아니면 알파 리놀레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리놀레산이나 알파 리놀레산 이런 형태로 먹는데요. 얘네들을 먹었었을 때요. 비타민 B, 아연,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전환이 안 돼요. 그냥 아무 효과를 못 봐요. 근데 게다가 포화지방산 많고 트랜스 지방산, 그러니까 살찌고 나이 있고 혈당 있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은 또 안 돼요, 전환이.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 형태로 해서 아무리 건강을 챙겨서 먹으려고 해도 젊었을 땐 좀 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EPA, DHA, 그 다음에 GLA 형태로 먹어줘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요 그림 보면 보이시죠?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아까 1형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 PGE3, 여기 3형이에요. 1형이랑 3형은 좋은 형, 나쁜 형은 2형. 2형이 날 때렸어. 그래서 염증, 통증 생긴다. 그게 아라키돈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뉴트리라이트 감마리놀렌산의 특징은요. 일단 자연에 가까운 감마리놀렌산이고요. 브라질 종자유, 달맞이꽃 1대1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온 압착 제일 중요해요. 화학적 추출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감마리놀렌산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다 화학적 추출을 쓰거든요. 화학적 추출과 비화학적 추출 우리 이제 그 들기름, 참기름 같은 경우 밖에서 사 먹는 거는 용매제로 녹여버리는데 저희 아메리카노는 꼭 짜서 비화학적 추출이잖아요. 그렇게 비화학적 추출을 한 거예요. 저온 압착으로. 그래서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기능 손실을 최소화했고요. 용매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비, 생강, 오렌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HDL 수치를 좋은 콜레스테롤 높이고 나쁜 건 낮추고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에도 이런 성분이 그래서 요렇게 제가 요거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어요. 저온 압착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비타민 B랑 호모시스테인인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단백질 하면서 단백질 했을 때 이 메티온이라는 우리 몸의 이제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제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에요. 좋은 단백질이죠. 근데 얘가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생겨서 얘가 혈관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비타민 B 6, 9, 11을 먹으면 이 시스테인이 전환이 돼서 얘네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메티오닌은 음식에서 계속 먹게 돼요. 저희 단백질 쉐이크에도 들어있고 고기에도 들어있고 뭐 두부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비타민 B랑 단백질은 짝꿍이다. 그 같이 안 먹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미노산 대사 중에 축적되는 호모시스테인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를 꼭 반드시 비타민 B군 6, 9, 12와 함께 먹어야 된다. 수면관계 건강 영양소예요. 일단 혈압에 관련되는 건 코큐텐 먹어야 될 게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되는 거 오메가3랑 GLA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류 추출물 저희 거 진코엠 같은 경우는요. 뇌기는 항상 산패된 게 문제거든요. 뇌에 산패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뇌의 혈전 이런 혈전 같은 경우가 이제 혈전은 피떡이거든요. 이 피떡이 돌아다니면서 뇌 쪽으로 가서 막으면 뇌경색이나 중풍, 뭐 뇌졸중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예방을 해주는 게 진코엠이죠. 그래서 진코엠도 혈액순환에 같이 드셔주시면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치매뿐만이 아니라 혈관 질환을 위해서도 혈전을 막아주니까 혈전 생성을 막아주니까 도움이 되고요. 중성지방은 오메가3 도움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다 도움되죠.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GLA,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키토산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가리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산화 억제시키는 거 비타민 E, 코큐텐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군, C군, D군 이런 것도 심혈관계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셔주시면 좋다. 그래서 지방이 만드는 질병, 우리 고지혈증 그리고 혈전 얘기가 이제 면역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이번에 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 부작용이. 그럼 혈소판이라는 게 줄어들니까는 피는 안 멈추고 멍은 드는데 이 혈전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혈전이 피떡이기 때문에 얘가 심장에 가서 막으면 심장질환, 뇌에 가서 막으면 뇌질환. 어디서든지 이 혈전은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전이 위험하죠.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 자료를 봤는데 아스피린을 먹는데 오메가3를 먹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도 오메가3 같이 드시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그거는 또 어떤 약사님이 영상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근경색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이런 거 낮출 수 있는 이제 영양소 지방이 만드는 이런 질병들에 도움이 되는 게 쭉 얘기했던 거예요. 오메가3, 간말로른산, 레시틴, 키토산, 식이섬유, 그리고 이제 진코엠, 코큐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질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먹을 때 비타민 B, 호모시스테인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내용 EPA랑 DHA 우리가 어느 정도 요 정도 혈액에 도움이 되는 건 EPA고요. 그래서 EPA랑 DHA 함량 보면 저희 거 세모노메가 3는 EPA가 높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밸런스는요. EPA랑 DHA가 1대1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BDHA 블렌디드는 DHA가 높아요. 그래서 BDHA 블렌디드는 임산부들 EPA 함량 좀 낮춰서 먹어야 될 때 있거든요. 출산 앞두고 혹시라도 출혈 생길까봐 그럴 때도 드시면 되죠.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임산부용 오메가3 우리도 따로 있어. 그리고 이렇게 1대1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혈관에 조금 더 강조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라키돈산은 염증, 통증, 혈전을 일으키는데 얘네가 옥수수를 사료로 해서 먹은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게 아라키돈산 수치가 높아서 고기, 달걀,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 오히려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얘를 내쫓아주는 게 오메가3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좋겠다. 혈관벽이 손상이 많고 얇은 분은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일단 혈관벽에 손상이 많고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비타민C랑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콜라겐을 먼저 형성을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혈관벽을 먼저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B군도 혈관벽에 도움이 되고 이제 점막 같은 경우도 비타민 A, B, C, 단백질 이런 게 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손상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산화가 많이 돼서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혈전이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오메가3를 먹는 게 맞는데 그거만 오메가3만 먹는 게 아니라 혈전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레시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코큐텐이라던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먼저 우선시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혈관벽에 필요한 영양소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원래 사실은 여기에 디톡스랑 지방 내용이 좀 더 들어있었는데 그것까지는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는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